오늘 아침에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자, 5명은 기각, 그 중에서 4명과 1명이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2명은 각하, 그리고 1명은 인용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용은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기각 내지 각하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윤은 한 총리가 법을 위반했지만은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기각을 했어요. 김복형은 한 총리가 법 위반도 안 했다라고 기각했고, 정계선은 인용을 시켰고요. 정영식, 조한창은 각하,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애초에 이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요,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로 한 총리가 지금쯤 출근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1층의 출근길에서는 질문을 안 받고 짧게 그냥 소회만 이야기하고 올라가고요. 그래서 1층이 지금 이 라이브나 여러 가지의 이 공간이 좁아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은 별도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윤통의 대통령실은 한 총리 기각을 환영한다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공격으로 지금 최상목까지 30건의 탄핵이 무분별하게 자행됐는데 이것이 악의적인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정상화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라고 규정해서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51석으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또 다수결로 한 겁니다. 또 재판관 4명은 기각을 했는데 4명이 기각한 사건 내용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랑행위 관련, 그리고 특검 임명에 관련, 또 공동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관 부작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한 것이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재판관 1인 김복형은 기각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4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위반을 했지만은 파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죄다라고 했고, 김복형은 위반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말했습니다. 또 정계선은 인용 의견은 이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거고 파면죄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2명 정영식하고 조한창은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각하 의견을 냈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은 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요.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통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고, 남편이 소속된 공감이라는 재단의 이사장이 김희수인데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황필규는 국내 오래 거주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 친중적인 발언을 했고, 반포 고급 빌라에 대한 정여세 회피 의혹이 있고요. 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서 상해지사죄를 적용해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논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 발언한 이런 경력이 있는데요. 이 정계선이 가장 좌파 중에서 왼편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자, 오늘 판결로 볼 때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비교적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혼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각하를 이렇게 말했던 조한창과 정영식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 문제에서 이건 아예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통에 지금 탄핵에 있어서 세 표가 나온다면, 즉 5대3으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세 사람이 각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덕수 총리 탄핵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엄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자, 윤통에 지금 탄핵 쟁점과 얽히고 설켜서 한덕수 결정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데요. 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도 내란죄를 적용했다가 윤통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했다 철회한 것처럼 이것도 또 적용했다가 철회했어요. 그래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오늘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때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인정한 경우 헌재는 내란 행위 위헌성 여부만 따질 수 있고요. 내란죄 철회를 아예 절차적 하자로 보고 각하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게는 이 중대한 관심사였던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혐의는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했습니다. 오로지 문제로 삼았던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을 문제로 삼았어요. 여기서 이제 조한창과 정계선 두 명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4명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고 했고, 한 명인 정계선은 잘못이 분명하고 탄핵에 이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명이 어쨌든 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헌재가 판결한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의 위법이라고 한 사람이 5이고 그 중에 4명은 그렇지만 파면 사유가 아니랬고 그 중에 1명은 위법이 맞고 파면 사유라 했어요. 그래서 그 5명은 윤통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아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김복형 재판관, 또 더 나아가서 각하라고 이야기한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이 3명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삭제 부분, 또 계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연관성으로 볼 때 윤통 부분에서 크게 나쁘게 작용할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가 고리를 풀므로써 윤통에게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관련해서 정부가 최고의 관심사를 가졌는데 막상 계엄과 내란 관련해서는 유죄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쟁점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명이 잘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이 늦어진 원인을 보면 실제로 한 총리가 기각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용되려면 6표가 나와야 되는데 2명은 아예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라고 했고 1명은 한 총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3표가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용을 시킬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윤통 탄핵과 관련해서 한 총리가 돌아왔을 때 발생할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정치적 시비, 즉 직대였던 최상목이가 그 2명을 임명할 수 있는가, 그런 논란으로 번질까봐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결국은 전체 8명 중에 1명을 빼고 7명이요. 잘못은 있지만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 잘못도 없고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아예 탄핵 소추가 한 절차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기대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